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월 모의고사 때가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지라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잘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가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와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의 딱 중간 정도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9월 모의고사 때랑 똑같은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수능 때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등급 나왔어. 나는 1등급 나왔어. 또는 나는 2등급 나왔어. 만족하지 마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6월 때처럼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준비는 하던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중요하죠. 주요 과목들의 비중을 다른 과목에 치중하지 말면서 영어 과목 적당한 비율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루 분산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주요 문항 이렇게 8개입니다.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항들을 같이 볼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뭘까요? 아,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있구나. 그럼 수능에서도 이런 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해서 이 문제 출제 트렌드를 배워가 보자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거지, 저랑 해석 공부하려고 이거 무슨 뜻이야? 이 문장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 배우려고 영상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법, 정답의 단서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물 필요합니다. 구평 시험지 펼쳐주시고 형광펜, 필기도구까지 준비하셔서 제가 이 정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형광펜 쳐주세요, 이렇게 가이드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똑같이 필기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 구평 시험지 분석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분석서를 수능 보기 직전까지 계속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조이쌤이 알려주는 이 공식들을 본인이 체화해서 새로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 1위였던 30번 낱말추론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들 낱말추론 풀기 전에 조금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주제와 반대되는 선지를 골라라. 5가지 밑줄 쳐 있는 단어 중에서 반대말이 더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낱말 추론이 특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잡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심플 리딩에서 또 어휘, 낱말 추론 같이 공부하는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신규 강좌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어요. 게임 체인저 강좌가 이제 곧 완강 예정인데요. 그 강좌, 게임 체인저 강좌에도 어휘 문제들을 잘 수록해 놓고 이 어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그 접근법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두 강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답률 1위 30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알록달록하게 이미 분석을 조금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형광펜 2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 다른 거 2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칠판이랑 똑같이 핑크는 핑크끼리, 블루는 블루끼리 같이 형광펜을 따라와 주세요. 핑크색은 핑크색끼리 같은 뜻이다. 블루는 파란색끼리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 대조되는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as rational actor,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자,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했죠? 이 합리적 행위자의 특징은 뭐예요? careful, 굉장히 사려 깊고, and consider 똑같은 말이죠. 고려하고 심사숙고 이런 뜻이잖아요. 사려 깊게 생각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in our thinking,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그리고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아주 건전하고 믿을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위자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신중하다 이거예요.
신중하다. 자, 그 다음 갈게요. We might believe that.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데 We generally consider.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견해를. 그리고 and make informed decision. 자, informed 하면 뭐예요? 박학다식한, 정보에 입각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특징이에요? 이성적인 행위자들의 특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이성적 행위자의 특징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성적 행위자는 당연코 어때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선택지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것도 이 핑크랑 같은 색깔의 형광펜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핑크 색깔로 한번 쳐볼게요. Informed decision. 이것도 뭐예요? 이거랑 유사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We are in fact. 자, in fact 하면 무슨 뜻이야?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자, 사실은 predictably irrational 하면 앞에서 rational이라고 했는데 이 반대말이 쓰여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게 비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 도입부의 내용을 갑자기 꺾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we might believe, might를 썼거든요. 그럴지도 몰라. 이건 약한 추측이거든요. 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 조동사라서 이 might가 나오면 또 통념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신중한 줄 안다? 근데 사실은 in fact,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생각보다 비이성적이야. 라고 전문가의 견해까지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구조가 통념 반박 구조이기도 하고 전문가를 인용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 빨간 펜 동그라미 하시고 psychologist, 전문가 인용 체크해주세요. 전문가의 견해가 필자의 견해다. 이걸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we are부터 irrational, 블라블라, topic까지겠죠.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an Ariely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다가 또 이런 표현 썼나 봐요. 우리는 비이성적인 존재더라.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비이성적이다라는 이 표현이랑 유사한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갈게요. All of us, 우리 모두가 engage in, 개입하게 됩니다. automatic, 자동적인. reflexive 하면 뭐예요? 반사적인. thinking, 자동 반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자, 요 단어 뜻을 이 앞에 있는 단어랑 다 별개의 뜻으로 읽어버리면 글이 안 읽힐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어떤 계산되지 않은 여러 논리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의 하위값으로 자동 반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볼까요? 앞으로 쭉 어떤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어떻다? 비이성적,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비합리적, 비이성적, 같은 말이죠. 비이성적 행위자다. 요거 말하고 싶은 거고 비이성적이라는 이 단어의 유사 표현이 계속 나온다. 어떻대요? 자동 반사적이다. 자동 반사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and conserving mental effort. 자, 여기서 and가 있잖아요. and가 있으면 앞에 카테고리랑 뒤에 카테고리랑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로 썼죠? 그럼 봐봐. 우리는 더 쉬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노력을 conserving, 절약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대요. 내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더 쉽게 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바로 뒤에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도 잘 쓴 거죠. 자, 그 다음 갈게요. Although 해서 컴마가 여기까지. We each may have the subjective impression. 우리는 주관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어. That we are careful thinker. 우리가 굉장히 사려 깊은 사상가들이라고. 자, careful은 도입부 통념에 해당하는 이런 단서라 볼 수 있겠고 글쓴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통념을 꺾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꺾어줍니다. We often make snap judgment. 자, snap judgment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 비이성적인 사고, 자동 반사적인 사고예요. 오케이? 그래서 재빠른 판단을 해버린다. 재빠른 판단을 해버린다. 엄청 신중하지 않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In addition, 게다가 numerous biases. 자, in addition을 썼잖아요. 게다가. 그러면 이 비이성적 사고의 특징을 계속 순접으로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글의 흐름을 꺾어준 것이 아니라 in addition을 쓰면 앞에 있는 흐름과 뒤에 있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잘 연결된다는 거죠. Numerous biases. 이것도 뭐예요? 비이성적 사고의 특징이다. 수많은 편견. 수많은 편견. 편견이 있으면 이 재빠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성에 대한 편견, 여성성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남자니까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재빠른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건 되게 비이성적인 사고인 거지. 그죠? 자동 반사적인 사고인 거잖아. 다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 줄에 intuitive theory. 이것도 뭐야?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이라는 말도 뭐예요? 재빠른 판단이지. 그죠? 내 안에 있는 편견을 활용을 한 거죠. 직관.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같은 값이다. 요걸 파악하는 게 핵심인 지문이었어요. 지문 너무 깔끔하게 잘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편견이 많으면 어떻게 써요? 안 좋겠죠? inhibit, 억제하고, override, 무효화한다. reflective 하면 뭐예요? 신중한. deliberative 하면 뭐예요? 사려 깊은. 이런 사고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반대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직관적인 이론들이 can also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어. 해서 계속 주어가 비이성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때요? 좀 네거티브하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acceptance of accurate scientific explanation. 정확한 과학적 설명의 acceptance, 수용을 방해한대요. 지금 동사가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는 긍정적인 수용을 막아버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정확한 정보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런 맥락으로 쓴 거죠. 그래서 동사 구만 봤을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잘 쓴 거죠. 잘 썼다. 됐어요? 비이성적 사고를 하면 정확한 정보의 수용을 방해한다. 그 다음 갈게요.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s work 해서 about 전치사 뒤에 이 병렬 구조로 의문사절이 이제 2번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understanding부터 operate까지가 이 동명사 구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이 작용하는 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 how 들어왔으니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자, 이 두 개가 뭔데요? 이 비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편견이 많아. 재빠른 판단에 익숙해. 이런 사고를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can make us. 우리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It's less subjective to fallacious reasoning. 자, 이것도 어렵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컴마, and 이거 다 병렬 구조죠. 그럼 우리를 다 어떤 상태로 만들 거야? 라는 부분이 다 비슷한 결로 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 거 봐봐. more aware, 잘 알게끔 만드는 거야. of the problem,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more rational,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대. 자, 지금 이 결말이 어때요? 다 긍정적이에요. 다 긍정적이라고요. 지금 컴마를 사이에 두고 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어스가 들어갔잖아요. 주어 자리에. 편견, 이건 안 좋은 건데 편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부정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주실 수 있는데 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덜 떨어진 존재라는 거,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철학자 같은 사고한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해야지 블라블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subject to 하면 뭐뭐 하기 쉬운이죠. 자, fallacious 하면 오류가 있는 거잖아. 오류에 더 당하기 쉽다고 해야겠어요? 오류에 당하기 안 쉽다고 해야 되겠어요? less를 쓰는 게 맞겠죠. 오류에서 멀어지는 거로 가려면 less를 써야겠죠. 그래야
포지티브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learning to understand 또 썼죠. 이해한다, 이해한다. 뭘 이해해? 우리가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 또 나오는 거겠지. 우리가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주어 자리가 좀 길었는데 learning to understand부터 mental process까지였어요. The built-in,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뭐예요? 편견, 비이성적 사고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번 선택지. 근데 지금 그 반대값인 rationality, 합리성이 나왔잖아. 이게 아니라 그 반대값을 써라. 요걸 써도 되고 또는 limitation, 우리의 한계 또는 뭐 편견 이런 것들 다 올 수 있더라. 해서 5번 선지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help us, 도움이 될 거다. improv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개선하는데 to inform others more effectively,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줘. 더 효과적으로. 오케이. 됐어요.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하지만 나름의 꿀팁을 또 드리자면 이 마지막 문장에 그 주어 자리에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앞 문장에서도 understand, 이해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 문장의 주어랑 마지막 문장의 주어랑 비슷한 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 정도로 예측했어도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오답률 1이라서요. 제가 엄청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봤어요. 이제는 빈칸 추론 넘어갈 거예요. 빈칸 추론에서 31번만 빼고 32, 34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2, 34에서 이제 오답률 높은 것들이 나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볼게요. 자, 근데요, 빈칸 추론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익숙할 텐데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 풀이 전략이 좀 달라요. 빈칸이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으면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이 글의 주제를 잡자. 이런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좋고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빈칸 바로 앞 문장, 빈칸 바로 뒷 문장에서 논리적인 단서 잡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생각 없이 자꾸 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32번 갈게요. 오답률 4위. 이것도 만만치 않았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빈칸 위치가 지금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뒤 맥락을 조금 더 잘 봐야 되겠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지문은 빈칸 뒷문장이 조금 더 단서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특히 단서가 됐고요. 이 안에서도 on the basis of potential profitability, 수익성 얘기하는 거. 요게 조금 더 큰 단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형광펜 하이라이트 쫙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서가 되는 부분은 형광펜.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더라. 요렇게 접근할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쫙 읽어볼게요. One of the factors,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y of communication. 자, communication, 이 기술의 사용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will be the kinds of, 종류가 될 건데 어떤 종류? investment, 투자의 종류가 될 거래요. 근데 이 투자는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직원, 장비에 하는 투자래요. 투자, 돈 얘기가 나오네, 돈 얘기가. 아까 제가 형광펜치라고 했던 부분도 돈 얘기거든요. 돈. 왜 머니 이야기를 할까? 자,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who makes them? 누가 이 투자를 하냐? And what they expect in return? return 하면 뭐야?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보상으로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guarantee that. 자, 대절이라는 보장이 없다죠. 지금 no 있는 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어떤 보장? The investment, 이 투자가 will necessarily be, 반드시 in forms of communication, 어떤 형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속에 있을 건데 이 대절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속에 있을 거라고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래요. 자, 대절이 지금 관계 대명사 절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꾸며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더 심플하게 보면 빈칸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글이에요. 이 지문은. 빈칸이 아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이거죠. 자, 그 다음 할게요. Because the ownership 하면 소유권이죠. 이 투자 소유권.
투자 펀드, 이 자금의 소유권은 tends to be in the hands of commercial organization. 그죠? 투자는 누가 해? 돈 많은 회사들이 하는 거죠. 이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다. 돈 많은 회사가 이 투자 자금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현대화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이 인프라의 현대화는 only take place, 발생하게 된다. 무엇에 기초해서? 잠재성 있는 수익성에 기초해서. 그래서 자, 이 투자 회사들은 그냥 불쌍하다, 내가 투자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죠. 돈을 뽑아내려고 투자하는 거지. 투자가 뭐야? 이 나중에 나는 이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현대화라는 건 뭐예요? 투자 회사들이 커뮤니케이션 이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해준 거야. 그러면 올드했던 장비나 또는 뭐 직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대화가 되는 거죠. 이건 투자 이후의 결과인데 이 투자 이후의 결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성에 기반해서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회사는 돈 될 만한 곳에 투자하지 수익성이 없는 떨어지는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의 논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여기 들어갈 말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되는 애들한테만 투자해준다 이거예요. 여기다가는 어떤 내용 들어가면 돼? 노가 있으니까 돈 되지 않아도 평등하게 다 투자해주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좀 평등이랑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평등. 평등하다는 그 보장은 없어. 평등하다는 보장은 없어. 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역추론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또 잘 읽어보셨으면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게 또 예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해. 광섬유 커뮤니케이션 이 설치를 투자한다고 생각해봐봐. 자, a number of African nation, 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development, 현대화, 그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현대화 또는 발달에 개입되겠지만 근데 its operational structure, 이걸 진짜 운영하는 구조는 will be oriented. 어디에 맞춰질 거다? To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해서 형광펜 who can pay for access 그 접근에 돈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한테 이 현대화를 시켜줬어요. 광섬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현대화를 시켜줬어. 했지만 정말 내가 그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어. 근데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국가들은 몇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국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many states that might wish to use it for education and information. 그지? 많은 정부들이 이거 사용하고 싶은 거야. 이 현대화된 장비를 막 사용하고 싶어. 교육 또는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이 국가들이 may not only find it too expensive.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네. 그러면 나 혼자 컴퓨터 안 사고 그 부자 국가들은 컴퓨터를 사고 가난한 국가들은 컴퓨터 못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너무 비싸다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unavailable 그냥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됐죠? 옆에서 군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신기술이 들어오면 뭐해? 그 신기술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형광펜 잘 쳤죠? 요 내용들을 토대로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신기술이 접근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뉘앙스,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찾아주셔야 앞에 노가 있었으니까 평등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글의 흐름이 꺾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분석해 봐봐요. require minimal cost and effort to maintain. 일단 maintain, 유지하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라는 보장이 없다. 앞에 no가 있었으니까. 요구하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는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됐어요?
어떤 신기술을 유지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자, 2번 are most appropriate for the majority of people. 이게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한테 적합한 것이다? 근데 앞에 no가 있었으니까 다수의 사람들한테 적합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수의 사람들, 이게 뭐예요? 평등하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 선택지가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라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are in line with current standards and global norms. 어떤 현재의 규범, 글로벌 기준 이런 것들과 일치하다. 이거는 우리 예시값을 읽어봤을 때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4번 employee 이용하다. Som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dvanced 하면 뭐예요? 진보한 현대화된 이런 장비를 이용한다. 근데 그런 보장이 없다 하면 이거는 뭐야? 구닥다리를 이용한다는 거야? 뭐야?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해석만 잘 하셨다면. promote 촉진합니다. commercial interest of company. 그래서 회사의 상업적인 interest 하면 이득이에요. 이득을 촉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회사는 상업적 이익을 엄청 추구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 또는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번 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투자 회사의 입장이니까 잘못 쓴 거고 우리는 투자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2번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자, 해서 단서도 형광펜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 오답률 5위 볼게요. 얘는 비교적 많이 맞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형광펜도 정답의 단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에 같이 형광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ity quality, 도시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의 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so crucial that 해서 so 원인 that 결과 이 구조는 신텍스에서 필수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구조가 안 보였다 하는 친구들은 심플 신텍스를 수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강좌 이름이에요. 심플 신텍스 구문 강좌인데요. 이런 거 필수예요, 필수. 어쨌든 이 city quality가요. 옵셔널 액티비티, 선택적인 활동에 중요하고 그래서 extent of staying activity, staying 하면 머무는 거죠. 이 머무는 활동의 정도가 can often be used as 사용될 수 있어요. 뭐로써? measuring stick 하면 뭐예요? 어떤 측정의 척도, 측정하는 잣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측정의 기준,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대요.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of its space 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게 이게 뭐다? 사람들이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그러니까 멈춰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말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만히 있는지 도시 내부에서 가만히 있는지 이 정도가 도시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아주 큰 기준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래서 쭉쭉쭉 이제 좀 넘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Conversely, it can be claimed that 대절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해서 a city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orking 해서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stay이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도시는요. often indicate, 암시할 거다. good city quality를 암시할 거래. 자, 끝난 거예요. 아까 첫 문장에서 staying activity의 정도가 바로 이 city quality의 measuring stick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야지 이 퀄리티가 좋다는 건지 많이 안 머물러야 퀄리티가 좋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머물러 줘야지 굿 시티 퀄리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이 로마 같은 시티에서도 it is the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이게 다 뭐야? 머무르는 거거든요. in square, 광장에서 rather than walking. 돌아다니는 것보다
멈춰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다. 그죠? 이것이 is conspicuous 하면 뭐예요? 굉장히 뚜렷하다 얘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it's not due to necessity.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staying 머물러 있는 거. 로마 같은 데 광장 많잖아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돗자리 펼쳐놓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지. 그죠? 그냥 구경하고 가족들이랑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앉아서 뭐 먹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막 구경하고 있고 이런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가 나라의 법비예요. Not due to necessity. 그게 무조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rather that 빈칸 때문이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걸까 이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많이 머무르는 정도가 good city quality를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로마에 갔더니 사람들이 거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앉아있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티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장이 너무 더러워. 막 비둘기 계속 막 날아다니고 막 사람들 막 괴롭혀.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죠. 그죠? 뭔가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고 퀄리티가 높아야지 앉아있겠지. 깨끗하다. 이 자리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good city quality 때문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선택지에 바로 있어요. The city quality is so inviting. invite를 설마 초대하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답이 안 보였겠죠. 그죠? invit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매력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city quality가 너무 매력적이야 해서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게 얼마나 이 빈칸에 들어갔을 때 우스꽝스러운지 한번 볼게요. public spaces. 이 공공 장소가 이미 꽉 차 있다. 내가 지하철 가고 싶었는데 지하철 사람들이 다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광장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public transportation. 자, 대중교통수단이 is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 않아.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2, 3번은. 대중장소, 대중교통수단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요. 4번 major tourist spot 해서 이 주요한 관광 핫스팟이라고 하죠. 이 여행지가 are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 다닐 거리 있다? 걸어 다닐 거리 있었으면 그냥 걸어 다니겠지. 그죠? 근데 여기선 광장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머물러 있다고요. 가만히 있다고요. 5번 city's administrative building. 행정 빌딩이 집중되어 있다? 이건 너무나 큰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이걸 찍으신 분들은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문 속에 있는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유추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빈칸 앞문장만 잘 읽었을 때도 이제 정답이 나오긴 했죠. 빈칸의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단서를 잡았고 뒷부분까지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It is hard, 어려워요.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해서 뒤에도 단서가 있었네. 자, 이 시티 공간에서 계속 keep moving, 움직이는 것은 어렵대. 왜? 뭐 때문에? 이것도 형광펜 쳐볼까요?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내가 머물고 싶은 temptation, 유혹이 너무 많은 거야. 나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그 유혹거리가 많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가만히 머무르게 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머무르는 것은 뭘 의미한다? good city 퀄리티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다 얘기했던 거고요. 됐죠? 34번 들어갈게요. 이 빈칸은 여기까지 하고 순서 삽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이 지금 또 중간에 있죠. 아이고, 빈칸이 이렇게 다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뒤 논리적인 단서도 잘 잡는 게 중요했고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빈칸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앞에 다 건너뛰고 앞에만 읽고 빈칸 뒤에만 읽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근데 단서는 앞뒤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갈게요.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is hardly news. 그래서 hardly는 부정부사잖아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다. 즉 옛날부터 쭉 있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한 사회,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for 루소에게 있어서
이러한 dependence, 의존이 뭐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의존은 extended 하면 넘어서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far beyond companionship, 동료애, 이걸 단순히 넘어가고 또는 love, 사랑을 단순히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beyond A into B 해서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인간이 되는 그 과정까지 이어진대요. 우리가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우뚝 이 사회에서 설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그러면 이 첫 문장에 people need other people,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는 거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 우뚝 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뚝 설 수 없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조금 점프해서 이것도 볼게요. self-development, 자기개발인데요. 자기개발도 나를 개발시키는 건데 왜 이게 사회적 과정이래? social process. 자, 사회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사회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회라는 말은 개인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과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self-sufficiency 하면 자급자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먹을 것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것이 impossible fantasy, 불가능한 공상이래요. 환상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혼자는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Much of the time, Rousseau wish.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루소가 그냥 바란 거야. That you were not.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열정적으로 바랬어.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이 사실이 you were not.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어. 그래서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랬지만 빈칸에서 그러나 이제 꺾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망은 이랬어. 루소가 바랬던 거는 이거야. 그래서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책에서도 he earned to be free. 소망한 거예요. 열망한 거예요. 계속 루소는 뭘 바랬어? Free from pain and uncertainty of social life. 사회적 삶의 이 불확실성 그리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해방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나 스스로 자립된 인간으로 혼자 살아가고 싶었어. 이게 루소가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his writings document 해서 그의 글에서는요 기록하고 있대요. With extraordinary clarity 하면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무엇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루소가 이렇게 바랬지만 실제로는 다큐멘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 내 소망이랑 현실은 다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도 요 내용이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혼자 자립할 수는 없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other people 또는 뭐 social people 이런 표현이 선택지에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찾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우린 계속 교류를 해 라는 표현을 선택지에서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일단 다음 문장도 좀 볼게요. 이 빈칸 다음 문장. Our sweetest existence. 우리의 가장 달달한 존재는 is relative, 상대적이고 collective, 집합적일 때 나타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달달한 존재일 때는, 달콤한 존재일 때는 언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집단적인 존재로 있을 때 스위티스트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또 나오잖아.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 내부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kindness,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pity. 이 pity가 뭐예요? 동정 또는 sympathy, 감정이입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is the key to his collective existence.
집단적인 존재의 핵심이래요.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 집단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덕목이 필요한 거야. 자, 이런 카인드, 친절함, 동정심, 감정이입, 이거는 언제 쓰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쓸 수 없는 감정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때 쓸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사회적인 관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다른 사람과 우리는 어울려 산다라는 표현을 이모셔널 어태치먼트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감정적 애착 관계들은 애착이잖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애착을 하는 거거든.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바로 다음 문장에 지금 엄청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감정들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emotional attachment라고 좀 포괄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싹 묶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3번. 됐어요? 형광펜으로 다 형광펜 쳤으면 좋겠어요. kindness부터 pity, sympathy 이렇게 다. 그래서 이 1, 2, 3을 다 포괄한 선택지는 몇 번이냐라고 물어본다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선택지가 왜 아닌지도 볼게요.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존재다. 집단적 존재다.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2번.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 하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발달시킨다. 문학 작품을 많이 읽다 보면 내가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금 계속 뭐 로빈스 크루소 문학 작품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걸 찍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3번은 shaping of the individual. 개인의 형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emotional attachmen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냄을 의미합니다. 됐죠? 콜렉티브 이그지스턴스를 의미한다고요. 4번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 고난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한테 reliant, 의존할 수 있는 남자를 만든다? 이것도 그의 고난이잖아요. 이게 탈락이에요. 고난은 혼자 겪는 거고, 그죠? 혼자 겪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태치먼트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선생님 다른 사람 얘기 나왔는데요. 근데 내용을 잘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어렵다 해서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라서 탈락인 거죠. 그래서 3번이에요. 선택지 너무 좋았습니다. 되셨죠? 많이 틀리셨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이해하셨다면 그냥 눈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해석하면서 그냥 이해가 안 돼. 독해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단어 짜맞추기만 한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전문을 다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순서배열 넘어갈 거예요. 순서배열을 풀 때는 꼬리 잡기에 유의해라.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도 순서배열 푸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심플조이 유튜브 보시면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거라서 그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문 속에서 배우면 또 좋겠죠.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시험 지문에서 적용해보면 좋겠죠. 꼬리 잡기라 하면 주어진 문장이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각 단락의 가장 마지막 줄에 어떻게 끝났는지 그 꼬리를 잘 기억해서 다른 단락의 머리로 이어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순서배열 풀 때 항상 포괄적인 문장 이후로 구체적인 문장이 이어진다. 이 순서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순서배열이 약한 친구들, 저는 진짜 이것만 틀려요 하는 친구들은 제 강좌에서 포스 또는 게임 체인저, 이거 신 강좌예요. 신규 강좌인데요. 이 두 강좌에서 학습하실 수 있어요. 36번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 accumulating list of facts. 이거 한번 형광펜 좀 먼저 쳐주세요. 그리고 바로 해석할게요. 만약에 학습이 단순히 matter of 어떤 문제? 사실들의 리스트를 그냥 축적하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이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큰 차이가 없을 거래요.
if we are presented with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그 정보가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기존에 아는 거에서 아주 살짝 새로운 정보일 때랑 또는 totally new information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제시받을 때랑 큰 차이가 없대요. 자, 다시 우리가 단순히 사실을 축적만 한다면 학습을 할 때 새로운 정보를 그냥 축적만 한다면 정보 축적만 한다면 우리가 기존 지식에서 살짝 새로운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또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 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if절이잖아요. if절에 나오는 이 컴마까지 이 내용이 글쓴이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이걸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없어. 결론은 그렇게 쓸모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사실을, 팩트를 축적만 해서는 안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네모박스에서 지금 언급한 내용은 팩트의 축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번, B번, C번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그 순서가 잘 안 잡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A번에 however 있잖아요. 요거 빨간펜 동그라미 하시고 however가 있으면 무조건 앞뒤 대조예요. 게다가 A번에 지금 조건이 붙었거든요. If we a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otally new, 완전히 새로운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need to make larger adjustment, 아주 큰 조정이 필요하다. To the unit of the pattern we already have.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패턴에 아주 큰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번 단락 바로 앞에는 어떤 조건이 붙고 어떤 결과가 붙었을까요? Something totally new의 반대감. 뭐겠어? 이 주어진 문장에서도 살짝 새로운 거랑 완전히 새로운 거 이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줬으니까 이 A번 단락 바로 앞에는 살짝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또는 살짝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조정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살짝만 조정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however를 기점으로 A번 단락은 많이 변화해야 돼. 그 앞 단락은 살짝만 바꾸면 돼. 라고 전개되었을 거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however 하나로. 이해 갔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이 두 가지 옵션을 동등하게 보여줬고 이 두 개 큰 차이가 없다고 했기에 이 단락 이후에 A번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accumulating list of facts 요거 형광펜 쳤잖아요. 요거랑 같은 색깔로 C번에 첫 문장 형광펜 쫙 하세요. each fact 또 이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사실은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단순히 어떻게 되겠어요? 별개로 저장될 거다. 축적을 해야 된댔잖아요. 하나하나. 나 이거 새로운 거 얻었어. 이거 새로운 거 얻었어. 축적할 거다. 라는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C번에서. 됐죠? 자, 근데 요 내용은 글쓴이가 피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글쓴이가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을 그냥 축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글쓴이는. 그래서 이제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장돼요? organized into patterns of activity. 어떤 활동의 패턴으로 조직화가 돼. 그리고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 우리는 기존에 있던 패턴을 바꿔야만 하겠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근데 내 기존의 정보랑 상충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존의 정보에서 또 추가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기존의 패턴이 변화가 있겠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내겠죠.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그래서 옛날 이 자료는 유지하면서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는 계속 추가하면서. 됐어요. 그래서 네모박스 이후에 첫 번째 순서는 이제 C번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아까 키워드 A번에 however 있었잖아요. however 기점으로 앞뒤 대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이 마지막 내용에서는 지금 조건문이 없었습니다. 그죠? 조금만 새로운 정보일 때 우리 뇌가 살짝 조정을 겪는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B번까지 가야겠죠?
The adjustment, 이 변화가. 자, C번의 마지막 줄에서 we have to modify 이런 표현 썼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adjustment 이렇게 이어받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정, 변화는요 are clearly smallest, 아주 작대요 해서 이 조건 나온다.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해서 오로지 살짝만 새로울 때. 기존의 정보를 막 뒤집는 게 아니라 살짝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 그죠? 그리고 when it is compati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호환이 될 때. 큰 변화가 아닐 때. So that the old pattern need only. 계속 only 붙어 있죠. 변화가 크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크지 않아. A little bit of adjustment. 변화를 살짝만 해.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서 B번에 우리가 예측했던 조건이 나온 거죠. 살짝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도 살짝 조정한다. 패턴을 살짝만 조정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A번에서 however를 쓰면서 아주 새로운 정보일 때는 우리가 기존의 패턴도 많이 바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CBA 이 순서로 가야 되겠고 이 BA 사이에 지금 however를 써서 앞뒤 대조라는 거. 그죠? A번에 however가 있었죠? 그 조건을 따져서 앞에는 작은 변화일 때 A번은 큰 변화일 때 어떻게 또 결과가 달라질지 소개한 것입니다. 되셨죠? 정답은 C, B, A 5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오답률 3위였어요. 이거는 첫 번째 단락 순서 잡기가 좀 어려우셔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왜 C번부터 가야 되지? 내용이 좀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 바로 다음 첫 번째 순서 찾기가 어렵다면 however가 있었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 B, A가 둘이 붙어야 되겠네? 라고 잡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B, A가 붙어 있는 게 2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C번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까?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5번 가시면 된다고요. 자, 37번도 갈게요. 얘는 오답률 탑5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순서 배열은 워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 generally close connection between A and B죠. 해서 건강과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가 exist,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획득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wanting to avoid the wrong ones, 틀린 것을 피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are,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because 절의 주어가 좀 길었어요. major way, 주된 방식이기 때문이야. in which animals keep themselves healthy. 동물들이 그들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야. 동물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건 획득해. 내 몸에 좋은 건 획득하라고. 근데 막 위험하거나 틀리고 잘못된 거는 피하면 된다고요. 됐죠? 아, 이런 것들이 건강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뭐 너무나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A번으로 갈 수 있는지 이제 꼬리 잡아서 가야 되는데 A번에서는 지금 they can take preemptive action. 선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선제적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조치를 취하는, 미리 예방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MBTI 끝에가 이 J에 가까울수록 미리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사가야겠다. 이것도 준비해가야겠다. 샴푸가 없을 수 있잖아. 호텔에 샴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샴푸 챙겨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preemptive action인데요. 이 마지막 내용 봐서는 이어지지 않죠. 그죠? 뭐 예측한다 이런 뉘앙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번 탈락. 그럼 이제 또 B번 갈게요. Animals have evolved many different ways of maintaining their health. 근데 건강 얘기 또 하죠. 동물들이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방식을 진화시켰다. 일단 B번은 괜찮네요. 더 볼게요. 그리고 and then regaining it again once. 해서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법도 진화를 시켰다. 그래서 once 이렇게 끊어져요. 얘가 접속사거든요. Once it has been damaged. 만약에 이 건강이 손해를 봤어. 상처를 입었어. 그럴 때 또 회복하는 법도 안다.
such as an ability to heal wounds 해서 이 부상을 heal, 치료하는 법도 알고 when they are injured, 그들이 부상 당했을 때 and an amazingly complex immune system, 면역 체계가 있죠 또 for warding off, 자, ward off 하면 막는 거죠 infection, 어떤 감염, 세균 감염을 막는 그런 면역 체계도 잘 발달이 돼 있고 어쨌든 블라블라한 방식들로 다양한 방식들로 건강을 잘 지키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박스에서도 이 동물이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온 거고요. B번에서도 동물이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나왔으니까 B번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C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Animals are equally good. 동물들은 equally를 썼죠. 여기서. 똑같이 good, 능숙하다. At dealing with injury and disease before they even happen. 그래서 지금 부상과 질병을 deal with, 해결하고 처리하는 이런 것에 똑같이 능숙하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네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 이 B번에서는요. 이미 아프고 다쳤을 때 회복하는 거 얘기했죠. 회복하는 거. 이미 다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본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랑 똑같이 이것도 잘한다 이거야. 이미 다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나기 전에 injury and disease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다치게 하는 거죠. 안 다치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앞에 것도 잘하고 뒤에 것도 잘한다 이런 뉘앙스라서 equally good을 쓴 거예요. 다치고 나서도 회복 잘하고 다치기 전에도 미리 준비 잘해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B번 다음 선택지로 C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C번 달라. 그래서 they have evolved a complex set of mechanism. 이 동물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을까요? For anticipating and avoiding danger altogether 해서 요거 형광펜. 완전히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예측해보는, 미리 대비하는, 예측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MBTI J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진화시켰대요. 그래서 anticipating 메커니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형광펜 치시고 아까 우리 읽어봤던 A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an take preemptive action. preemptive action. 요거 한번 형광펜. 그래서 the worst never happen. 최악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미리 준비를 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they started want things. 그들은 어떤 것을 원해? They will be necessary for their health and survival.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존에 이 필수적인 것들을 원하지. Not for now. 지금 당장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but for, 나의 법비죠. sometime in the future에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본인 건강과 생존을 챙기는 거죠. 됐죠? 동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한다. B, C, A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꼬리 잡기를 잘 하셨다면 형광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잘 보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번의 equally 이게 좀 해석이 안 됐을 수 있는데 equally 굿을 썼다는 것은 앞에 것도 잘하지 근데 동물들은 똑같이 이것도 잘해 이런 뉘앙스라는 거. 그래서 C번 달러 앞에는 동물들이 뭘 잘한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B, C, A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칠판 지우고 삽입 유형까지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번 문장 삽입 푸는 법은요. 주어진 문장에서 논리적 단서를 잡거나 또는 지문 속에서 단서를 잡는 법. 이 둘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겠고 더 딥하게 삽입 위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제 강좌에서 포스 강좌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 강좌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갈게요. 38번. 자, 지금 보시면 if not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f not 이라는 것은 지금 뭐가 많이 생략이 된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면 조건문인데 그 뭐가 뭘까? 뭘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일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if not을 썼다는 것은 지금 많이 생략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바로 앞에 어떤 조건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나와야 돼.
앞에서는 이런 조건이면 이렇다고 했어. 근데 이 조건이 아니면 the robot might endlessly chase itself. 로봇이 그 스스로를 쫓을 거예요. rather than the block. 블록을 쫓는 게 아니라 본인을 쫓는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endlessly, 끝없이 본인을 쫓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로봇이 로봇을 쫓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네거티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People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까지가 people 꾸며주는 주어예요. 그래서 know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로봇의 컨셉션이나 설계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로봇 공학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봇은요, designed to perceive and act. 생각하게끔 설계가 돼 있고 또 행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로봇인데 어쨌든 이 로봇 관련한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know, 알고 있어요.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 To discriminate A from B 해서 본인 스스로를 다른 개체와 외부 속에 있는 in the environment, 다른 환경의 개체들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되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로봇이 내가 로봇이야. 그리고 내 앞에 강아지라는 물체가 있네. 물체라고 하기 좀 그런 동물이 있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나는 로봇이야. 나는 타인이 아니야. 나는 나야. 이런 것들을 이 자아에 대한 개념이 있고 나 옆에 이런 물체들이 있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without such an ability. 이런 능력이 없으면 나와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no goal-oriented action would be possible 해서 no가 있잖아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절을 상상해봐라. You have to build a robot. 너는 로봇을 하나 설계해. Able to search for block. 이제 블럭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블럭 얘기가 없었죠. 블럭 얘기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 있었잖아요. 블럭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야 돼. Scattered in a room. 방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블럭을 탐색할 수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ile them. 이 블럭을 이쁘게 잘 쌓기 위해서. 그 애기들 키우는 집은 블럭이 막 여기저기 막 흩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생각하면 돼. 로봇 청소기가 이거를 삐리삐리삐리 블럭 어딨어? 발견하려고 탐색을 해. 탐색을 한 다음에 내가 정리해 줄 거야 해서 pile them.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로봇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벌써 이게 들어가면 좀 이상하겠죠? if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을 쫓을 거다. 이거는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탈락. Even the simple task, 이렇게 간단한 과제도 would require that, 뭘 필요로 할 거야? Your machine to be able to discriminate, 또 나오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뭘 구별해? 본인과 타인을. 또 나오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그래서 that originate from its own machinery, 본인 스스로한테 나오는 자극과 st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the block 해서 블럭한테서 오는 이 자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게 반복이죠. 그 다음에 suppose that 또 가정해봐라. You equip your robot. 너가 너의 로봇을 with an artificial eye. 인공 눈, artificial arm, 인공 팔. 이거로 장비를 채웠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그죠? 그래서 눈이랑 팔이 있어서 디텍, 탐지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블럭을 쌓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조금 더 발전을 한 거예요. To be successful. 이게 성공적이 되려면 너의 이 머신이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어떤 내적인 체계가 있어야 돼. 그 체계는요. enabling it to discriminate 계속 나오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and detection of its own arm 해서 본인 팔과 블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내 거랑 아예 남의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어진 문장 바로 앞에 어떤 조건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건이 나오네. 너가 성공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된 거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너의 이 머신이 enable 해야 돼. discriminate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보셨다면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면 성공을 못했다는 건 뭐야? 구별을 못한 거지. 블럭이랑 내 팔이랑 로봇의 팔이랑 구별이 안 돼. 해서 본인의 미션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블럭을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내 팔과 블럭이 똑같은 블럭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본인 팔을 떼서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좀 잔인하죠. 이게 그 얘기예요. 만약에 로봇이 블럭이랑 본인 팔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endlessly chase itself. 본인 스스로를 쫓을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블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은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 이런 조건이 필요해. 바로 다음 문장 5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your robot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 해서 그렇게 되면 로봇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활동에 빠지게 될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은 어떤 활동?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이 목표에서 멀어지는 활동. 그래서 네거티브한 결과로 끝났잖아요. 자, 이것도 센스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drive it away from 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결국 목표에서 멀어지게 된다 라는 표현 썼잖아요. 부정적인 결말로 끝났죠. 부정적인 결말로 끝나려면 바로 앞에 부정적인 원인을 전제 조건을 넣어줘야지. if not 해서 성공 못하면 이거 넣어줘야지. 바로 앞 문장 4번 선택지 문장은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긍정적이다 갑자기 실패하는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지려면 뭔가 이 꺾어주는 뉘앙스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if not. 근데 성공을 못하면. 그러니까 if not이 어떻게 보면 역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공을 못하면 이런 결론을 맞이할 거다. 됐어요? 이렇게 좀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38번은 어떻게 보면 지문 속에서도 단서가 있었고요. 주어진 문장에서도 단서가 있었습니다. 39번 얘는 약간 더 어렵지만요. 얘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문장에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어진다. 요거로 좀 푸셨으면 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unfortunately 이 표현이 불행하게도 이거잖아요. 역접 연결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는 역접 연결사예요. 앞의 흐름을 이제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운 좋은 흐름으로 갔던 건데 unfortunately를 쓴 순간부터는 불행한 흐름으로 바뀐 거예요. 역접. 알겠죠? 역접 연결사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At the scales, accuracy and precision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해서 여기까지가 다 전치사 구입니다. 이 보호구역 관리에 가장 필수적인, 가장 유용한 정확성과 같은 말이죠. 이런 규모에 있어서 The future not only promises 해서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썼죠?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미래는 전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미래는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하고 돼 있네요. 결론은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미래는 전례 없는 거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과거의 패턴에서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이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비를 미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는 너무 예측이 불가해. 이렇게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는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Protected Area Management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미래는 우리가 예측이 안 돼. 이런 뉘앙스네. 자, unprecedented 요거 형광펜, unpredictable 요거 형광펜. 둘 다 비슷한 뜻이에요. 예측이 안 돼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거야. 예측이 안 돼. 같은 뉘앙스인데요. 어떻길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미래가 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해서 이 주어진 문장 이후로 미래 예측이 잘 안 되는 미래 예측이 힘든 그런 example 상황이 나온다면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다면 이 주어진 문장 들어갈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됐죠? 다시 주어진 문장 기점으로 주어진 문장 앞부분은 좀 포지티브하게 갔다가 주어진 문장부터 네거티브하게 불행하게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뒷부분도 좀 불행하게도 네거티브한 이그젬플이 나오면 되겠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안 좋은 거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라고요. 됐죠? 자, 갈게요.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 생태계에 어떻게 또는 intervene 하면 개입하는 거죠. 어떻게 개입할까? 또는 개입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protected area manager. 이 보호구역의 관리인들은 normally need. 이게 필요해요. reasonably clear idea. 아주 명확한 생각이 필요하다. What future ecosystem would be? 미래의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If they did not intervene. 만약에 그들이 개입을 안 한다면, 그냥 자연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매니저, 인간들이 개입을 안 한다면 자연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개입을 안 했을 때 오히려 자연이 더 잘 보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개입을 했다가 자연이 오히려 더 파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management practices. 이 관리 관행은 usually involve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defining 결정짓는 거,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더 바람직한 미래의 조건, 그리고 implementing management action, 그리고 또 이 관리 액션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액션은요, 이 조치는요, designed to push your guide ecosystem. 이 생태계를요, toward that condition. 그 바라는 컨디션, 조건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이제 개입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Managers need confidence. 자, 매니저들은 또 자신감도 필요해요. In the likely outcome,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of their intervention. 그들이 만약에 개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예측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아직까지 예측이 된다라는 뉘앙스예요. 그 다음에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gical approach. 이렇게 논리적이고 전통적인 접근은요. require a high degree of predictive ability. 아주 높은 수준의 예측 능력을 요구합니다 해서 계속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표현 나오네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prediction, 이 예측이 must be developed. 발달되어야 합니다.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At appropriate, 적합한, 적절한 spatial and temporal scale, 시공간의 규모로 발달이 돼야 됩니다. Often localized, 국지화되거나 and near term, 단기간에. 그래서 예측이 된다라는 뉘앙스잖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아직도 우리는 이 주어진 문장 들어갈 위치를 못 찾은 거야. 자, 근데 다음 문장을 보면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했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이 드러날 것 같아요. 고려해봐라. The uncertainty, 불확실성을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포함된 불확실성을 생각해보지. 자, 얘는 뭐예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느낌이잖아요. 예측이 잘 안 된다. 미래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4번 선지 앞부분은 예측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4번 선지 뒷부분은 예측이 불확실하다 했으니까 글의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싹 바뀔 때 주어진 문장 속에 unfortunately 역접 연결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답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풀이해드린 이 주요 문항 여러분들의 분석 있죠? 형광펜도 쳐봤고요. 그리고 빨간펜 필기도구로도 다 필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위주로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다면 곧 수능 날까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인강 관련해서 어떻게 커리를 타면 좋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얼른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강의에서 만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